어, 다음 발표는 재택근무 도입에 따른 사이버 보안 관제 교대 근무 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동국대학교 강종윤님이 발표해 주실 텐데요.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준비하는 동안 그 전 시간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데이터를 활용해서 특히 이미지에 있는 위치 정보를 추출하고 관련된 빈도, 감성 분석을 해서 그거에 따른 재미난 유용한 툴을 개발했고 그거의 프로토타입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툴들이 경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알리바이를 제공한다든지 법원이라든지 등등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툴들이 상황에 따라서 설명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의 어려운 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제가 걱정되는 거는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해커들이 사용하고 있는 툴들에 비해서 이게 성과가 얼마나 더 좋을지 또 해커들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사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이런 것들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OECD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소스 데이터 활용, 또 공개된 정보 데이터 활용, 거기에 대한 관리 체계, 거버넌스에 관련된 관심이 해외에서도 국제기구에서도 굉장히 많고 국제기구 회의할 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북 등등 임원들이 항상 참여해서 의견 교류가 되니까요. 공개된 정보, 공공 정보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인 강동윤이라고 합니다. 네, 논문 주제는 재택근무 도입에 따른 사이버 보안관제 교대 근무 체계 개선 방안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 연구개요, 관련 연구, 근무체계 개선, 항후 연구 등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본 논문에 대해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전 세계 다수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도입 후 또 일과 삶의 균형도 보장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효과로 업무 집중력도 높일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보안관제에서는 사이버 공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근무 유형에 따라 기업 유형별에 따라 재택근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재택근무 도입을 다수 기업에서 진행함에 따라 또 앞으로 활성화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또 안전한 재택근무와 현장 근무를 병행하는 그 보안관제에서 교대 근무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네, 우선 연구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기업에서 그 보안관제 센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보안관제 센터는 폐쇄되었으며 보안관제 요원들은 다 재택근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안관제 센터는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와 연결되는 위험성도 있으며 그와 동시에 서비스를 계속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보안관제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하고 재택근무랑 같이 병행하는 교대근무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우선 먼저 관련된 연구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안관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정보, 기술과 같은 IT 자원을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언제 어디서 해외에서도 사이버 공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안관제에서는 24시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안관제 센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관제 센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춰 효과적인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기업 유형에 따라 원격 관제, 파견 관제, 그 다음 하이브리드 관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기업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관제에서 무중단의 원칙입니다. 무중단의 원칙이란 사이버 공격을 신속히 탐지 및 차단하기 위해서는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만약 코로나19 또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폐쇄되는 경우 보안관제 서비스는 중단되며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보안관제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대 근무입니다.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장시간 연속 작업이 필요한 업무에서 근로자가 일정 시간마다 번갈아 가며 하는 근무 형태입니다. 기업 여건과 인건비에 따라 2조 1교대, 3조 3교대 등 다양한 기업 특성에 따라 교대 근무하는 유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안관제에서는 무중단 운영으로 교대 근무가 매우 필수입니다. 그리고 본 논문의 핵심적인 재택근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 형태의 일정으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유연하게 업무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주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SSL VPN을 많이 이용하며 보안관제에서도 이 SSL VPN을 통해 보안 장비에 접속을 하며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의 가장 큰 장점 3가지는 통근거리를 축소하고 제거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변화에 업무에 있어서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주 68시간 또는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8년 2월쯤에 개정 후에 주 52시간 되면서 평일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근로는 12시간 이상, 12시간 한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재택근무와 보안관제 특성상을 3개를 고려하여 다음 장에서 근무표에 대한 근무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네, 첫 번째 근무 체계 개선안입니다. 주간 재택, 야간 휴무 순으로 근무표를 구성해 봤습니다. 장점은 보안관제의 일정 패턴을 유지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주 3회 이상 3회 정도 휴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 후 대응이 늦어진 경우에는 전체가 폐쇄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4조 3교대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주간 재택, 야간 휴무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장점은 이전과 같이 보안관제 일정 패턴과 유지할 수 있고 업무 시간대에 효율적으로 집중 대응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18시부터 21시까지의 현장 대응이 없기 때문에 실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감염병 확진자 발생했을 시 보안관제 전체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4개조 2교대입니다. 한 개조를 고정적으로 재택근무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 야간 휴무 순으로 고정되었으며 일단 이 근무 체계 안은
장점이 일정한 교대 근무로 피로감을 감수할 수 있고 근무지를 분리하여 비상시에 직장 내 감염을 차단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부담 경감으로 피로감이 감소합니다. 대신 단점은 재택근무 자체의 단점이지만 정보 유출의 우려와 소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일과 가정의 미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적인 개선안입니다. 5개조 2교대 근무 체계안입니다. 한 개조는 아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재택근무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주간 재택 야간 휴무순입니다. 1조가 한 주에 재택근무를 끝나면 그 다음 2조가 재택근무로 이제 들어가는 개선안입니다. 일단 이 근무 체계도 마찬가지로 장점은 또 비상시에 직장 내 감염을 차단할 수 있으며 출퇴근 경감으로 피로감 감소될 수 있고 절약된 시간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대 집중 대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택근무의 한계점으로 정보 유출의 우려와 소통의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가 일과 가정에 미분리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론, 특정 사업 분야에서는 보안관제 인력이 재택근무가 아닌 근무지 업무 수행으로 사업 분야별 재택 보안관제 업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일부 사업에서는 재택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안 업무에서는 제한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의 가장 큰 단점은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에 대한 사고 방지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재택근무 체계와 감염병 관련 대응에 대한 연구 자료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상된 보안 안정성과 효율성을 발휘하고 보안관제 서비스 관련 정책 평가나 향후 연구를 위한 자료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미래 그 재택근무가 보편화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안에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줌 채팅방에 질문을 작성해 주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님, 김혜진님, 그리고 강동윤님께서 시간 안에 잘 마무리해 주셔서 다행히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질문이 없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작업 환경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 관제, 24시간 365일 해야 되는 관제 체계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교대 근무 체계에 따라서 그 위험성, 그다음에 확진자가 생겼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데요. 지금 몇 가지 시나리오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환경, 코로나 발생 환경이라든지 업무의 중요도, 그다음에 기타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했으면 그 연구가 실용성이라든지 적용 가능성들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분석이 그 케이스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간단히 제가 요약해 봤더니 교체 횟수가 적으면 유리하다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 모델이 있는데 그 몇 교대로 하느냐보다도 사람이 접촉하는 횟수가 적으면 안전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보다 좀 더 다양한 그 외생적인 요소들, 그래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아니면 근접 접촉자, 밀접 접촉자가 있었을 때 등등,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했을 때 필요한 시간, 그다음에 사람을 집에서 근무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 조금 더 지금 현재 모델이 시사점도 좋지만 또 더 다양한 내용을 의미를 찾아내려고 그러면 그런 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재택근무 관련돼서 기업에서 생산성, 성과, 또 보안 체계에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 정책, 제도적인 내용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강동윤 님이 교대하는
물리적 보안 담당자들의 재택근무 시절에 어려움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요. 그 외에도 오피스 근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IT 보안 담당자들, IT 보안 담당자들도 재택근무를 해야 되나? 재택근무를 했을 때 어떤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또 보완해야 될 거리나 장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또 장비가 다양한 개인 장비를 사용하게 됨으로 따라서 그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재택근무할 때 정보 유출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라고 했는데 기술적이나 제도적 보안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네, 동희님 혹시 답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일단 많은 기술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해야 되지만 제가 확인한 선에서는 주로 SSL VPN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안을 많이 강화해야 되는데요. 그 앞단에 안전하게 재택근무하기 위해서 SSL VPN 앞단에 디도스 장비를 구축하고 그 뒤에 IPS나 호스트 기반 보안 장비를 구축하여 좀 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안전하게 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보안 장비를 도입하여 그 VPN 네트워크 구간에서는 좀 더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실제로 제가 직접 겪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VPN을 VPN 쪽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택근무 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기술적인 건 산업계에서 솔루션들이 나와 있고요. 그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는지는 회사에 가지고 있는 정보 수준, 그다음에 위험도 등의 평가에 따라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학술대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보면 기존의 클라우드 보안, 또 재택근무, 그다음에 다양한 개인 장비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안 관련된 연구에 아직 다양한 주제들이 더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술적인 요인, 그다음에 제도적 요인에 대해서 많이 논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 제도에 관련돼서는 논의가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서 효과적인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요. 오늘 첫 번째 E1 정보보호 트랙 2의 정보보호 세션 이상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에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 정보보호에 관련된 디자인 이슈, 정책 이슈, 기술적 이슈, 물리적, 기술적, IT 보안, 물리적 보안, IT 보안 등등 다양한 이슈를 넓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를 참고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가을 또는 내년에 IT 서비스 학회 학술대회에서 좀 더 많은 논의가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지금 55명, 54명 계속 참석해주고 계시는데요. 많은 참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계셔서 여기서 광고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의 정보보호 트랙, 또 충북대 정보보호 전공, 서울여대 등등 정보보호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정보보호 학과에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그다음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속 공부하고 또 기업체에서 정보보호 쪽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나 직장인 동료들이 있으시면 정보보호에 조금만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 라고 하시면 오늘 논의했던 이슈들이 좀 더 솔루션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장학금, 또 BK 장학금, 또 융합보안 관련된 전액 장학금 학생 프로그램들 많이 있으니까요. 주변 친구들한테 이거 하면 학비도 별로 안 든다. 내지는
정보보호 쪽 하면 취업이 굉장히 잘 되고 또 좋은 회사로 갈 수 있다 등등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셔서 정보보호 관심 있는 분들이 늘어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상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개회식이 진행되는데요. 개회식에서 개회식과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기조연설에서는 곽희정통부 교회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그 세션은 채팅창에 좀 공유되고 있는데요. 트랙 A 세션에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랙 2, E1 정보보호 세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